이 영상은 AI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세스 연작 중 하나로 제인 로버츠가 모라 상태에서 원인계 영적 스승인 세스의 가르침을 직접 구술한 의식 탐구서인 의식의 본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식의 본질은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제인 로버츠의 책으로 전체 11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의식의 본질. 이 책은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라 실험적 의식 안내서로 독자가 자신의 내적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세스는 의식을 단순한 마음이나 정신이 아닌 인간 경험 전체를 담고 있는 내적 환경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과 의식, 경험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의식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존재 의미와 창조적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모든 인간 경험은 중요하며 설령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우리의 내적 의식은 지속적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을 넘어 자신의 내적 의식 세계에서 삶의 의미와 존재의 본질을 탐험하도록 안내합니다. 서문에서는 제인 로버츠가 모라 상태에서 세스의 구술을 받아 이 책을 만든 과정을 회고합니다. 채널링의 신비로움 뒤에 숨은 실제적인 노력과 시간의 의미를 성찰하고, 또한 의식의 본질에서 다루는 성과 양성성, 개인 집단 의식의 구조를 소개하며 인간의식의 더 깊은 차원을 탐구하는 책임을 밝힙니다. 세스는 모든 지식이 살아있는 의식 속에 존재하며 인간은 욕구와 의지에 따라 과거와 미래의 정보에 접속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육은 암기를 넘어 내면 지식을 깨우는 자극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그리고 제인은 세잔과 밀리엄 제임스의 세계관을 정신적 받아쓰기로 경험했다고 밝힙니다. 의식은 개인과 집단을 잇는 통로로서 자유의지와 개연성 속에서 작용하며, 이 책은 독자가 자신의 의식을 직접 탐구하도록 안내합니다. 세스는 성에 대한 왜곡된 믿음이 의식과 영적 성장을 억압할 수 있다고 보고, 동성애를 포함한 성 문제를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깊이 다룹니다. 세스의 책들과 제인의 작업은 내면 정보와 창조성의 증거이며, 이는 각자의 삶 영역에서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1장 의식의 환경. 1975년 7월 28일 이루어진 752번째 교신에서 세스는 의식의 본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인간 존재와 의식의 정체성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우리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매달린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출생 이전에도 역사를 지니며 의식은 육체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세스에 따르면 인간은 겉으로는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의식의 내적 행성 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텔레비전을 끈다고 해서 그 드라마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우리의 존재 역시 시간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 활성화될 뿐입니다. 즉, 우리는 시간 안과 밖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의식입니다. 그는 각 개인 안에 어떤 확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실패하고 좌절한 삶처럼 보여도 누구나 나는 중요하다, 나는 목적이 있다는 내적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스는 바로 그 부분, 즉 개인이 이미 알고 있지만 잊어버린 의식의 층위에 말을 건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여러 사상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은 집단 무의식과 원형을 통해 개인이 더 큰 심리적 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스의 대령 개념은 융의 집단 무의식과 유사하게 들립니다. 또한 미국의 신비가 에드거 케이시는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정보장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세스가 말하는 내적 자료와도 닮아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흥미로운 적점이 보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시간의 절대성이 무너지며 모든 사건이 어떤 차원에서는 동시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세스 역시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며 우리가 특정한 초점으로 그것을 경험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이 책의 핵심은 단순한 이론 제시가 아니라 독자가 자신의 의식을 직접 탐험하도록 초대하는 데 있습니다. 세스는 의식을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각 개인이 체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구조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 책은 그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 각자가 완성해야 한다고. 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삶 속을 지나가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차원의 의식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잊었지만 그래도 아직 잊지 않은
여러분 자신의 수준에서 말한다. 이 구절은 세스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는 새로운 교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이미 존재하는 더 깊은 인식 차원을 상기시키려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의식 속에서는 자신을 제한된 존재로 여기지만 그 아래에는 이미 더 넓은 자각과 기억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배움은 외부에서 무엇을 더하는 과정이 아니라 본래 알고 있던 것을 다시 자각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존재의 본질에 대해 더욱 급진적인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시간 아니든 바뀌든 존재한다. 이 구절은 인간이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죽는 유한한 존재라는 통념을 넘어섭니다. 세스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은 특정 조건에서 활성화된 하나의 표현일 뿐이며 존재 자체는 시간 구조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물질적 현실은 하나의 무대이지만 존재의 근원은 그 무대를 넘어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인간을 일시적 생명체가 아니라 더 큰 의식적 구조의 일부로 재정의하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5년 8월 4일 이루어진 753번째 교신에서 세스는 의식을 하나의 세계로 비유합니다. 지구의 여러 대륙과 기후, 법과 문화가 존재하듯이 인간의 의식 또한 다양한 영역과 차원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 의식이라는 한 지역에 살고 있을 뿐이며 그것이 의식 전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세스는 시간 개념을 흔듭니다. 의식의 영역에서는 시간이 앞으로, 뒤로 혹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흐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경험은 되풀이되어 친숙함으로 느껴질 수 있고 어떤 순간은 영원처럼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의식이 시간의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창조하는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즉, 의식은 시간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체계를 만들어 사용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현대의 양자역학의 일부 해석과도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양자이론에서는 시간과 사건의 동시성, 관찰자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과거와 미래가 절대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관점은 세스의 주장과 흥미로운 접점을 보입니다. 또한 의식을 여러 지역으로 설명하는 비유는 칼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융은 개인의 의식 아래에 보편적 상징과 원형이 존재한다고 보았는데 세스 역시 개인의식이 더 큰 구조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다만 세스는 그것을 더 역동적이고 다차원적인 현실체계로 확장합니다. 세스는 상징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의식은 반드시 상징을 통해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상징을 실제와 혼동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경험 대신 개념화된 그림 속에서만 현실을 이해하려 합니다. 이는 마치 숲을 그린 그림을 보고 실제 숲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결국 세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정의할 수 있는 최종 권위는 외부의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성직자, 과학자조차도 각자의 전문성을 내려놓고 개인의 직접적인 내적 경험을 존중할 때만 진정한 이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교신에서 세스는 인간을 시간과 환경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다층적 의식 구조 위에서 현실을 경험하는 창조적 의식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은 단일하고 균질한 구조가 아니라 지구처럼 다양한 지역과 법칙, 시간 체계를 가진 다층적 세계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현재 의식에서 경험하는 현실은 그 방대한 의식 구조의 한 지역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의식은 시간 복합체의 창조자이다. 이 구절은 이 교신의 존재론적 핵심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먼저 있고 그 안에서 의식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세스는 그 반대를 주장합니다. 의식이 경험을 조직하기 위해 시간이라는 체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는 절대적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배열 방식입니다. 의식은 시간을 앞으로, 뒤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심지어 무시간의 상태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 존재를 시간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활용하는 창조적 의식으로 재정의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세스는 인식의 방식에 대해 중요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현실은 여러분 이외에 그 누구도 정의할 수 없다. 이 구절은 인식론적 중심축에 해당합니다. 심리학자, 성직자, 과학자, 철학자 등 어떤 권위도 개인의 존재를 최종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이론과 전문성은 하나의 관점일 뿐이며 실제 경험의 근원은 개인의 의식에 있습니다. 이는 외부 권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며 동시에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두 구절은 이 교신의 핵심을 이룹니다. 의식은 시간을 창조하는 근원이며 그 의식의 현실을 최종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입니다. 1975년 9월 8일에 이루어진 755번째 교신에서 세스는 의식을 정의하려 하기보다 그것을 직접 체험하도록 이끌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의식이 어떤 사물이나 고정된 구조가 아니며 시작과 끝이 없는 창조적 장이라고 말합니다. 언어로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제한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세스는 의식을 여행과 그림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외부 세계를 여행할 때 우리는 환경과 분리된 나그네이지만 의식을 탐험할 때는 여행자이면서 동시에 길이고 환경이며 이동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의식을 경험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그 의식을 함께 창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비유는 화가와 캔버스입니다. 의식은 그림이자 화가로 그려짐과 동시에 그 그림 속 인물들도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조차 더 큰 차원의 화가에 의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다층적 구조는 존재가 위계적으로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겹쳐진 차원 속에서 동시에 창조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세스는 환생 개념도 재해석합니다. 우리가 의식을 시간의 연속선으로 이해하면 전생과 다음생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그것은 시간 틀 안에서 이해한 결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의식은 시간 속에서 직선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창조적 장 안에서 동시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카융의 집단 무의식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윰은 개인이 더 큰 심리적 구조의 일부라고 보았고 상징을 통해 무의식이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세스 역시 개인이 더 큰 의식 구조의 일부이며 그 구조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세스는 그것을 더욱 다차원적이고 존재론적인 차원으로 확장합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심령일기와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케이시는 개인의식이 더 큰 정보장에 접속한다고 보았는데 세스는 이를 한 단계 더 나아가 개인이 단지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을 공동 창조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대 양자역학에서 관찰자가 현실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해석 그리고 다세계 해석처럼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관점과도 흥미로운 접점이 있습니다. 세스의 마법의 분놀림 비유는 하나의 선택이나 의도가 전체 구조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양자적 상호 연계성을 연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세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의식은 일상과 분리된 신비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재우는 일, 소품 소리를 듣는 일, 담배를 피우는 순간까지도 모두 의식의 표현입니다. 거대한 다차원적 존재 구조와 가장 평범한 일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시는 우리를 하나의 질문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현실을 경험하는 존재일 뿐인가? 아니면 현실을 그리고 있는 화가인가? 세스의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둘 다라는 것입니다. 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은 하나의 개념이나 정의로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인간은 단순히 의식을 탐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동시에 그것을 창조하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정의보다 경험, 이론보다 직접적 자각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창조하고 의식은 여러분을 창조한다. 이 구절은 이 교신의 핵심 선언입니다. 보통 우리는 의식이 먼저 있고 그 안에서 인간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스는 일방향적 구조를 부정합니다. 인간은 의식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의식의 공동 창조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선택, 상상은 단순한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의식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분놀림과 같습니다. 즉, 존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 창조적 과정입니다. 인간은 수동적 피조물이 아니라 자신의 근원적 차원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참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스는 정의하려는 태도 자체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의식의 실제는 모든 정의를 피해가고 모든 범주화를 거부한다. 이 구절은 인식의 틀을 깨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 이름 붙이고 분류하고 체계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세스에 따르면 의식은 그런 틀 속에 고정되는 순간 이미 왜곡됩니다. 의식은 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창조적 과정이며 끊임없이 확장되고 형성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개념으로 완전히 포획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두 구절은 함께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의식은 외부에서 정의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창조하고 있는 살아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장 의식의 환경에서 세스는 의식을 개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고 숨쉬고 상호작용하는 장으로 설명합니다. 세스에 따르면 의식은 단순한 정신자극이나 무의식의 저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 사건, 가능성, 확률, 꿈, 상징, 감정, 믿음이 서로 연표 형성되는 하나의 환경적 구조입니다. 우리가 물리적 환경 속에서 공기, 중력, 빛의 영향을 받듯이 우리는 의식의 환경 속에서 믿음, 기대, 상상, 집단적 사고 형태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환경은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현실을 조직합니다. 개인의 믿음은 단지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이 의식 환경 속에서 공명하고 확장되어 타권으로 은결됩니다. 따라서 개인적 사고와 감정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의식이라는 더 넓은 장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현실을 형성합니다. 또한 이 환경은 시간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직선적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의식의 환경 안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가능성들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그중 특정한 경로를 선택하며 경험을 만들어갑니다. 결국 의식의 환경이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항상 참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창조의 장이며 개인과 집단의 현실이 그 안에서 형성되고 재구성되는 살아있는 구조를 뜻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알물 향한 길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홀씨가 되어 더 많은 영혼과 의식이 그 본질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혼연구소는 인간의 영혼, 정신, 의식의 세계를 깊이 탐구하는 공간입니다. 저희는 세스, 마이클, 임마누엘, 실버버치 등의 영적 존재와 롭상난파, 에드거 케이시, 맥도널드 베인 등 여러 신비가를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 사은품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지식과 영적 통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다음 영상은 제2장 꿈꾸는 의식은 깨어있다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